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저희 어릴 적만 해도요. 시험 잘 보고 오면 엄마가 뭐 맛있는 간식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작은 학용품을 선물해 주신다거나 이러한 아주 소소한 것들이 학습 동기로 작용을 했었는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좀 학습 동기가 거창해진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선생님, 정말로 올바른 학습 동기라는 것은 어떻게 찾아줄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취미와 학습을 연결시켜줘라. 단계 보상도 때에 따라서는 좋다. 네.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이 성향을 잘 파악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사람한테 걸리면 큰일 납니다. 왜요? 저 같은 경우는 점점 이 보상이 아, 그래요?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전교 1등 했을 경우에는 30평짜리 아파트까지 제가 요구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네. 물론 성사는 안 됐습니다만. 네. 참 다행이네요. 하지만 사실 이 성향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학습 동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칭찬이죠. 곱하기 못하는 아이한테 너 이렇게 못해 막 따지듯이 얘기하면 그거는 혼내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와 벌써 3단까지 했다. 너 최고 막 이렇게 해주면 칭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상황이지만 180도 완전히 다른 표현일 수 있죠. 그런 칭찬 한마디 아이는 4단도 더 외우고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그 선생님이 해줬던 칭찬이 참 기억에 남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1위는 참 재밌으니까 나중에 개그맨 하면 좋겠다. 진짜. 네, 그래서 네. 그 칭찬에 힘입어서 제가 이제 열심히 해서 지금 이렇게 개그맨이 됐더니 선생님 때문에 많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선생님이 왜 그 칭찬을 하셔가지고 제가 좋은 직장 들어가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이게 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길로 보내셨어요. 그래, 선생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리 씨를 완전히 딱 깨트려 보시는 그런 선생님이셨나 봐요. 근데 정말 칭찬도 기술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냥 무작정 하는 칭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학습 동기도 좀 얻을 수 있는 칭찬이 될 수 있는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일단 칭찬은 구체적이면서도 단계적인 칭찬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는데 잘 그렸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멋진 풍경 그림을 그렸구나. 그림에 대한 묘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죠. 네. 그리고 이 그림은 정말 잘 그렸다. 나무나 꽃이 꼭 살아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림에 대해서 반응도 해주는 겁니다. 네. 너무 잘 그렸으니까 냉장고에 붙여놓고 아빠 오시면 보여드리자. 그쵸, 그쵸. 이러면 또 이제 인정도 되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생각을 했어? 이런 질문 한마디만 해줘도 도발해가지고 그렇죠. 야,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해줘야 되겠다. 너무 넘겼나? 이건 여기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아이가 좀 의심을 하죠. 그럼요. 엄마 왜 저러지? 그렇죠. 적절한 질문을 해서 아이가 내가 정말 다음에도 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런 동기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네. 또 하나는 저학년 아이들은 칭찬 스티커를 옆에다 붙여주고 칭찬 스티커 옆에 무엇을 잘해서 이걸 줬는지 네. 그 이유도 딱 엄마가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아이가 훨씬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겠죠. 저는 좀 추가적으로 그 칭찬할 때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들 네, 이야기 좀 이거 해드리고 꼭 알아야 싶어요. 돼요. 맞아요. 첫 번째로는 먼저 엄마가 영혼 없이 칭찬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아요. 잘했네, 아이가 그래도. 와가지고 엄마 나 학교에서 착한 어린이상 받았어요. 응 알았어 밥 먹어. 그래, 손 씻어? 막 이렇게 끝? 아이고 잘했구나. 아이들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 어디에서도 진짜 칭찬인 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아이들의 사기가 오히려 꺾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정이 아니라 결과만 칭찬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비교하는 칭찬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너 누구누구보다 잘했더라라고. 아이고, 칭찬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는군요. 그럼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그러면 내가 누구보다만 주변 사람 누구보다만 조금 더 잘하면 되는구나.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그 선을 딱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 갖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즉시 칭찬해 주시기. 바로. 네, 아이가 잘했을 때 칭찬을 안 해주시고 너 지난번 일주일 전 언제 잘했더라라고 얘기하면 아이가 언제 내가 그렇게 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확실하게 잘했다는 걸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때 칭찬을 해서 그것이 조금 더 배가 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해숙 선생님보다 잘했어요.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말라는 되는 거죠. 거죠. 그래요. 엄마들은요, 칭찬에 너무 인색해서도 안 되고 또 굳이 또 칭찬을 하려고 하면 올바른 방법대로 또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늘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내 아이 어떻게 하면 좀 칭찬할 거리가 없는지 열심히 눈에 불을 켜고 좀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다하게 수학 고민을 이제 해결해 볼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과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평소에 어떤 수학 고민이 있으셨는지 어머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저희 아이는 수학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달래갖고 의자에 앉혀갖고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엉덩이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고 얼굴은 울려고 하고 이런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제가 진이 다 빠져요.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아이한테 화를 내고 그러다 보면 아이는 상처받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복되면서 하다 보면 아이가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진짜 필요할 때는 안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아이고 울려고 하다가 지친 아이를 또 어떻게든 공부를 가르쳐야 되니까 어머님께서 그냥 달래고 어르고 하고 계시는데 진짜 얼마나 힘드실지 상상이 됩니다, 선생님. 사실 요즘 1학년은 학교에서도 굉장히 놀이 형식으로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그런데 서윤이가 울 정도로 싫어한다고 하니까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러면 학습 습관을 잡아줘야 되는 시기에 더 많이 이렇게 수학과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되고요. 일단 지금은 문제집 중심의 수학 학습이 아니라 체험이나 아니면 놀이 수학으로 수학에 접근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물이나 이 숫자 등을 이용을 해서 좀 친해지게 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초등 저학년은 무조건 그냥 이렇게 수학이 재밌어져야 습관을 잡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초등학교 1학년 때만큼은 어머니랑 뭐 수학 가지고 뭐 다투거나 뭐 상처를 받거나 뭐 이런 걸로 한 기억이 없어요. 그쵸. 오히려 다퉜던 거는 이제 일이야 착한 일 좀 그만해라. 사람이 그렇게 예의 바르면 사람들이 불편해한다. 아유. 이런 걸로 좀 많이 다퉜던 기억이 나네요. 아유. 네. 진실이길 바랄게요. 어머님한테 여쭤볼 수도 없고 정말. 근데 진짜 그래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수학에 대한 부담을 사실 느끼지 않아야 될 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도 이미 너무 힘들고 어머님도 힘드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네요. 그렇죠. 일단 왜 내가 아이와 이렇게 싸우게 되었나를 그래요. 어머니께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서윤이 입장에서 보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왔는데 집에서도 자꾸 문제집을 풀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하기 싫다고 몇 번 했을 거예요. 네. 의사 표현을 했는데도 엄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시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서윤이 입장에서는 충분히 아 이거 내가 지금 너무 하기 싫은데 엄마 계속 강제로 시킨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이렇게 강압적으로 공부를 시키면 하기 싫다는 거부감이 훨씬 더 높아질 네, 수 그렇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강압적으로 내가 일방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 안 다투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계속 싸우게 되고 또 상처받는 상황이 계속 된다면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실 전문가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는 엄마가 직접 지도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무리한 지도를 하는 엄마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엄마도 아이도 지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엄마가 직접 지도하는 게 또 힘이 붙이시거나 아이가 더 힘들어 보인다면 힘들게 한다면 사실 제일 먼저 뭐 담임 선생님과 좀 상담도 하고 또 주변 이야기도 좀 많이 찾아 듣고 또 아이와 직접 대화도 많이 해서 아이에게 맞는 전문가를 찾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들어봤을 때 엄마 고민을 들어봤을 때 어린 나이에도 이미 거부감이 형성돼 있을까 봐 좀 약간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서윤이가 평소에 정말 얼마나 수학을 싫어하고 또 공부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 얼마나 어머님은 또 걱정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지금부터 서윤이네 집을 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간 평일 오후 엄마가 거실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때 문이 열리고 아이고. 아유, 딱 초등학교 1학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바로 안기네요. 그러니까요. 집에 온 서윤이가 가장 먼저 하는 건 바로 피아노 연주. 그림에 있는 그런 장면 같아요. 학교 갔다 오자마자 피아노 치고 엄마 감상하고 있고. 네.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요. 피아노 연주를 마치고 서윤이가 꺼내든 것은 바로 플로. 아직 배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연주하는 자세와 표정은 아주 진지해 보이죠? 손가락 보세요. 정말 귀엽네요. 온 힘을 다 주고 하고 있어 지금. 사실 저학년이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다양하게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피아노랑 플룻 하는 거 재밌어서 좋아요. 소연 잘했네? 어이구 많이 좋아졌어. 어이구. 플롯 연습까지 마친 서윤이. 엄마한테 플롯을 넘기더니 그대로 방으로 뛰어가는데요. 이번엔 뭘 하려는 걸까요?
뭘 하려고 하길래 이렇게 신났죠? 처음부터 그러게요. 웃고 시작을 했어요. 색칠 공부. 아, 색칠놀이를 하는 거였군요. 저거는 음악 미술에 관심이 많나 봐요. 네. 그러게요. 아니, 원래 색칠놀이를 좋아하면 공간 지각 능력이 높다는 걸 표현하기 때문에 도형의 강점을 보일 수 있어요. 아, 네. 네. 화가나 미용사 되고 싶어요. 그림 그리고 만드는 게 좋아서 되고 싶어요. 역시 관심이 많으니까 관련 분야를 생각하게 네. 돼요. 색칠놀이를 끝내고 정리를 하더니 이번엔 책장에서 책을 꺼내드는 서윤이. 계속 뭐 할 게 많네요. 책을 들고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거 읽어줘? 제목이 뭐야? 새아들을 불러 말했어요. 이제 너희들도 나이가 들었으니 어딨어? 어머님이 또 책을 이렇게 읽어주시네요. 네, 서윤이는 뭐 책 듣기인데요. 책 듣기. 아버지를 서윤이는 이야기책을 되게 좋아하고요. 뭐 지식적인 책, 그런 책 읽어주면 나 그만 읽고 싶은데 이러면서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러고 항상 저한테 책을 갖고 와서 읽어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이거 읽어주는 게 좋아하면 엄마가 읽어주는 게 재밌어서 좋대요. 그러고 자기 혼자서 절대 책을 펼쳐서 보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읽으라고 하면 읽어요. 사실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건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기는 한데 또 스스로 읽는 것도 좀 필요하긴 하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래도 아직은 초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요. 아마도 아직 이제 한글을 읽고 바로바로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 때여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거꾸로 서윤이가 엄마에게 읽어주는 걸 좀 놀이처럼 칭찬과 함께 이렇게 해보신다거나 아니면 엄마가 읽어주는 거 반 했으니까 이제 서윤이가 반 읽어줘 이런 네. 식으로 좀 구성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쉬운 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듣기라도 하는데 어려운 지식책이라고 아까 어머님 표현하셔서 그런 책을 읽으면 일단 듣는 것도 안 듣는다고 하는 거 이것도 좀 네. 문제긴 하네요. 사실 뭐 좀 어리기 때문에 네. 뭐 오히려 지식 관련 책이 독서에 거부감을 갖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일단은 이야기책이나 재미있는 책으로 좀 습관을 잡는데 중점을 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학년은 재미있는 책으로도 충분히 지식 전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 습관이 잡히면 또 학년이 올라가면서 다양한 책을 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지식 습득은 저절로 될 수 있거든요. 독서 시간이 끝나고 있어 봐봐. 이번엔 엄마와 함께 수학 보드게임을 하는 서윤이. 아까 나왔다. 그래. 야, 어머니가 굉장히 잘 놀아주시네요. 그러게요. 네. 또 없니? 둘, 넷, 여섯, 여덟, 아홉이야. 오가 얘한테 빨리 몇 개 줘야 돼? 4개 줘야 되잖아, 4개. 그렇지. 근데 어머니께서 아이가 생각할 틈을 안 주시고 계속 엄마가 보드게임을 주도하고 계세요. 이런 보드게임을 하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수학적 사고력이나 논리력을 기르는 데는 좀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주의해서 보드게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좀 이렇게 승부욕도 있으시고 그래도 빠르신 것 같아요. 매일 가는 피아노 학원을 제외하면 주 1회 가는 영어 학원과 사고력 수학 학원이 현재 서윤이의 활동의 전부인데요. 역시 1학년이라서 그런지 스케줄이 좀 널널하네요. 그렇죠. 네. 목요일에만 지금 사고력 수학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해요. 이제 이렇게 많이 남은 여가 시간은 좀 계획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놀이터에도 한번 가보고 문화센터나 박물관 이런 데도 좀 방문을 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 그 여가 시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사고력 수학을 보내는 이유는 사고력 수학이 수학인지 모르고 그냥 게임하면서 놀면서 즐기는 거기 때문에 자기도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공부할 수 있어서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수학을 싫어한다는 게 좀 얼핏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선생님. 이런 사고력 수학 문제들은 사실 수학이라고 불리긴 하죠. 그런데 사실 약간 퀴즈 같은 문제들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뭐 공부하는 줄 모르면서 재미있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흥미를 집에서의 학습으로 또 연계하는 게 또 관건이겠죠. 보드게임 시간도 끝나고 이제는 공부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다 끝났다. 서연아, 이제 정리하고 놀러. 놀아. 또 놀을까?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이제 공부하자. 서연이 무슨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하러 갑시다. 이리 와, 너. 이거 뭐예요, 이건? 야, 갑자기 빠르네. 이거 대반전. 빠르게 도망가는데요. 야, 대박이네. 뭐지, 이거 갑자기? 합시다. 공부합시다. 우리 공부합시다. 서연아, 빨리 일어나. 공부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그냥 그 단어만으로 도망갔어요. 0.00 네, 그리고 마치- 이미 그 눈치를 챘잖아요. 이렇게 네. 눈이 막 마치 그 범죄 현장에서 경찰이다 했을 때 막 도망가는 그 느낌이었었어요. 엄마와 놀 때까지는 재미있게 잘 놀더니 공부하자는 말에 도망가고 드러눕고 공부하기 싫다고 온몸으로 표현하는 서윤이.
엄마 손에 이끌려 간신히 자리에 앉나 싶더니 아우, 근데 아이고. 저렇게 세상에 다 큰 애를 번쩍 들어서. 엄마의 노력이 무색하게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하는 서윤이. 앉았지 서윤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젠 앉아야죠, 그렇죠? 그래요. 이 정도면 정말 공부가 싫은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야, 이게 처음에는 좀 장난인 줄 알았는데 네. 점점 그렇네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되게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자주 일어나는 일 네. 같은데. 엄마하고 서윤이는 그냥 이렇게 늘 항상 있었던 일처럼 저렇게 공부는 시작이 됐었나 봐요, 지금까지. 근데 재미가 없어서 하기 싫어요. 아니, 하기 싫다는 얘기는 되게 당당하게 하네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는 정확해요. 그러니까요. 자. 한참의 실랑이 끝에 드디어 자리에 앉아 공부할 준비를 하는 너무 서윤이. 많이 밀었어 서윤아. 가자. 다음에 엄마 울어? 어? 갑자기 얘기가 됐어요. 갑자기 뭐. 아니, 왜? 정리 좀 하고 엄마 할 일 나랑 좀 하고 같이 올게. 정리할래. 아니야 빨리 해. 겨우 공부를 하나 싶더니 엄마 여기. 이번엔 엄마를 못 가게 붙잡고 떼쓰기 시작합니다. 저것만 어? 엄마. 왜? 같이 해? 서연아 그럼 엄마 옆에 앉아있으면 잘할 수 있어? 어? 엄마 한번 볼게. 우리 같이 하자. 엄마 앉을게. 결국 서윤이의 성화에 못 이겨 옆에 앉는 엄마.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윤이는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엄마는 왔다 갔다 하고 엄마는 너무너무 자유로워 보이고 자기는 구속되어 있고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옆에서 엄마도 같이 해. 엄마가 있어야 나도 할 거야. 이러면서부터 제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야, 엄마가 편하게 지내는 거를 못 보네요. 그렇죠. 1학년이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공부하는데 왜 엄마는 자유로워 불공평해 뭐 이렇게 그럼 생각할 것 같아요. 바꿔서 해보자. 엄마가 너는 부엌에서 일을 하려면 엄마가 수학을 풀게.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괜찮네요. 서연이 연산부터 풉시다. 우리 딸 어디 풀까요? 빨리 풀어. 드디어 수학 공부를 시작하는 서윤이. 서연아. 난 모르겠어. 손으로 풀어볼까? 서연아. 그런데 첫 문제를 풀기도 전에 모르겠다며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보지도 않고 일단 네.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하기 싫은 거죠, 그냥. 겨우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서윤이. 그런데 공부를 하는 자세도 안 좋고 표정도 어둡고 게다가 집중이 안 되는지 엎드려서 풀기까지 하는데요. 아이고 몇 문제 풀지 않았는데 이렇게 찡얼찡얼하면서 엄마의 울지 눈치를 마. 봐요. 네, 엄마 알아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기처럼. 빨리 쉬어도 하기로 했으니까 빨리 해야지. 서연아. 하자. 엄마가 같이 서윤이가 이렇게까지 수학을 안 하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버릇처럼 된 것 같아요. 공부하자 하면 무조건 우선 막 안 한다고 먼저 밑밥을 깔아놓고 그래도 엄마가 해야 돼 하면은 그러면서도 다 해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 않고 습관인 것 같아요. 화면을 보고 나니까 어머님의 고민이 정말 이 온 몸으로 확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머님은 이미 이런 상황이 습관화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도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은 그 전문 용어를 얘기하셨어요. 이게 가정 용어가 아니거든요. 밑밥을 깐다. 야, 이게 약간 그 범죄 현장에서 자주 쓰는 그러니까요. 용어가 네. 나올 정도로. 오죽하면 그러셨겠어요. 이 밑밥이 누룽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아니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님이 보시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떼쓰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떼쓰는 습관. 서윤이는 공부 거부하는 행동 자체를 좀 재밌어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도 아이가 이렇게 입꼬리가 웃고 실룩실룩 있잖아요. 몇 번 도망가는 건 아직 저학년이니까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진심으로 좀 거부하는 행동을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거부하는 마음 자체가 본인의 진짜 마음이 돼버려서 수학 자체는 싫어, 공부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떼쓰는 습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당분간 엄마가 공부할 때 시작은 그냥 당연히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가시려고 하면 아이가 더 붙잡았잖아요. 네. 그냥 처음부터 앉아서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그래야지 서윤이가 엄마를 찾지 않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집 풀이만 하지 않으시고 조금 더 재미있는 공부 방법을 바꿔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엄마가 끌려다니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사실 이건 따끔하고 단호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이 됐으면 부담스럽지 않은 양 학습은 서윤이도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는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아이가 또 그런 식으로 어머니가 하면은 또 막 울거나 또 왜 그래 하면서 막 네. 투정 부리거나 막 그럴 것 같거든요. 오히려 사이가 안 좋아질까 봐 네. 걱정이 되긴 해요. 그렇죠. 이런 건 혼내는 게 아니라 단호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저러진 않겠죠. 네, 그래서 그렇죠. 엄마가 어르고 달래는 사람이 아니라 선생님처럼 단호하게 지도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집에서의 습관도 잡힐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검사 결과가 궁금해져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길래 우리 서연이가 정말 저렇게까지 공부를 싫어하는 건지, 수학이 왜 저렇게 싫은 건지 진짜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영상을 보는 내내 상당히 걱정스러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우려대로 전반적으로 좀 다소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낮은 것은 학습 경험 부족에서라기보다 학습을 대하는 감정이 현재 불편한 상태라는 네. 것을 그래요. 뜻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진취적인 학습자라는 학습 성격 유형인데요. 이건 좀 생소하네요, 선생님. 처음 들어보는 것 그렇죠. 같아요. 아직 어린 연령대에 드러나기 좀 쉽지 않은 성향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향의 학습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뭔가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본인이 그 목표를 위해서 남보다 훨씬 더 네. 열심히 노력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거네요. 그렇죠. 동기라는 게 확실하게 그렇죠. 세워져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학습을 강요받으면 지금처럼 오히려 격렬하게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시켰을 때는 오히려 더 하기 싫다고. 나 하고 싶을 때까지 내비둬 이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까지 내가 알아서 내버려 할게. 둘 수 있는 내가 알아서 거죠. 할게.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고 그럼요. 다만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좀 자극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정서나 자율성 학습 동기 부분이 좀 다소 낮게 나왔죠. 본인이 싫어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재미있다고 생각이 돼야 이런 부분들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이 학습법 자체가 잘 안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습 습관 역시 좀 낮은 수준이죠. 사실 동영상에서 본 거보다는 높은 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요? 생각보다는 네, 습관은 아주 맞아요. 나쁘지 않다. 다만 이 자기 조절 영역이 좀 높아지면 학습 습관도 빠르게 향상될 수 있다라는 좀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마찬가지로 학습 습관 영역이 좀 낮다 보니까 학습 기술 역시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학습 응용 능력이나 수업 네. 집중 능력은 높은 부분을 볼 수 그래요? 있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죠. 뭐 이적의 다행이다 뭐 듣고 가시죠. 일단 학습 응용과 수업 집중 능력이 높다는 것은 공부가 재밌다고 느껴지면 능동적으로 잘할 학생이라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습법을 바꾸고 네. 현재 학습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도 보면 미술을 아주 좋아하잖아요. 네. 그리고 강점 지능도 공간 지능이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집의 이 풀이를 반복하는 것보다 오히려 도형이나 구체물을 이용한 그런 수학학습법으로 바꿔주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겁니다. 네, 역시 선생님들의 그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검사 결과에서도 이 습관의 문제 그리고 이미 수학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고스란히 이제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학습법만 조금 바꾸면 얼마든지 좀 좋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정확한 또 솔루션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현재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한 모습 들여다보도록 하죠. 겨우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서윤이. 자세는 좋지 않지만 막상 문제를 제대로 풀기 시작하니까 집중해서 한 문제 한 문제 잘 풀어나가는 모습인데요. 게다가 연산 문제여서 그런지 막힘없이 잘 풀어나가고 있죠. 오, 잘했네. 우와. 아까 싫다고 막 한 거에 비해서는 빨리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예 못하는 건 잘했어요. 아니에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되게 잘했어. 엄마가 채점 한번 이렇게. 연산 문제 풀이가 끝나고 이번엔 서술형 문제집을 풀 차례. 근데 지금 문제집이 바뀌어서 이제부터 서술형 문제집인 거 같죠?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하기 싫은 티를 팍팍 내는데요. 그래도 엄마의 단호한 말에 겨우 문제를 푸나 싶더니 아, 자세가 이제 거의 뭐 행위 예술을 하네요. 그쵸. 작품명을 하기 싫어. 왜? 오늘 이거 안 배웠는데. 어떤 걸 안 배웠어? 오늘 이거 현아, 이거 배운 적이 없대요. 자기는 저런 걸 배워본 적이 없대는데. 그거 아니야. 저번에 배웠던 거 하는 거야.
빨리 해봐. 이제는 모르는 문제라며 풀기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문제 이해해 못했어. 그것만 말해. 그런데 모르는 문제라더니 막상 푸니까 잘 풀어내는데요. 아, 약간 좀 일부러 오는 느낌도 있어요. 막 좀 쥐어 짜서. 눈물을 막 쥐어 짜는 진짜. 근데 안 나와. 오늘따라 안 나와. 물을 덜 마셔가지고. 아, 약간 고단수입니다. 예. 네, 우는 척을 하는 거죠. 우는 척, 불쌍한 척 표정을 막 최대한, 짓고 네. 있어요. 약간 분유를 거부한 아기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어. 근데 이렇게 시름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아이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충분히 할 수 있고 어제 했던 거고 그런데도 무조건 나 못해. 무조건 싫어. 나 싫어. 이거 하기 싫어. 서술형 문제는 더 심하게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 바뀌고 문제 지문이 조금만 길어져도 엄마 나 이런 거 못해 하면서 아예 풀려고 하지 않아요. 서윤이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처음부터 모른다 그랬잖아. 그냥 문제 봤을 때 못 풀겠었어? 근데 어떻게 풀었을까, 푸는 건? 그냥 풀렸어, 문제가? 문제가 그냥 풀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하기 싫은 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도 저렇게 거부를 하면 엄마가 이제 지고 그래 그럼 그만해. 이렇게 했던 경험이 아이한테 쌓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노 이렇게 외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면에서 볼 때도 앞으로 엄마가 조금 더 단호해지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까지 정말 나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네. 그런 학년이 아니잖아요. 네가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모르겠으면 엄마 불러. 알았지? 응. 엄마가 나가시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저런 반응이 나온 거죠. 한번 문제 읽어봐. 이번에는 정말 모르는 문제가 나왔는지 엄마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여기 한 줄 이해 갔어? 가와 나 중에서 세수의 합이 더 큰 것은 어느 것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가는 어떤 거야? 가는 어떤 거야? 가가 어디 있어? 그렇지, 나는. 근데 여기 숫자가 몇 아이고 개야? 잘하네. 네, 엄마가 설명을 하실 때 아이가 끄덕여요. 대답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네. 도하기야 빼기야 똑바로 앉아봐. 도하기지. 99. 99? 어머. 지금 깜짝 놀랐어. 엄마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도 집중을 잘 못하는 서윤이. 게다가 서술형 문제를 어려워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리액션이 세게 나와요. 99? 엄마가 좀 놀라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너무 웃긴 네, 거예요. 바로 반응이 나와요. 근데 문제 지금 그 수준은 어때요, 선생님?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가요? 네,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기본 개념만 이해하는 문제이기는 한데 근데 문제가 길고 또 합도 구하고 또 크기 비교도 해야 되는 문제라서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듯 하긴 해요. 근데 서술형을 잘 푸는 힘도 결국 수학이 재밌다 어떤 인식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좀 바꿔주는 게 좀 시급합니다. 네. 겨우 문제를 푸나 싶더니 다시 풀기를 거부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 참다 못한 엄마도 폭발하고 마는데요. 너 하기 싫어? 야, 너 집에서 이런 거 안 해가면은 싫어. 학교 가서 친구가 너 물어보면 어떻게 할래? 서연아 이거 뭐야 물어봤을 때 내가 안 친구한테 할게. 안 알려주고 싶어? 안 알려주면 되지. 그치? 그럼 이거 할 필요 없어. 그만하자. 그만해. 그래. 그래, 접어 이제. 엄마가 그만 내가 접어. 거짓말 치니까 모르겠잖아. 엄마가 진짜로 그만하라는 거 아닌 거 내가 알거든? 뭐 이거잖아요, 지금. 그럼 네, 서연아 하기 깔고 싫으면 앉은대. 가서 친구 거 보고 해도 돼. 이거 집에서 해가지고 가면은 친구가 물어봤을 때 서연아 이거 대표줄 수 나 있잖아. 했던 거라도 안 그래. 해도 돼. 그럼 한 번 하면 잘하겠네. 빨리 해봐. 서연아 빨리 하자. 힘들다 엄마도. 이거 먼저 그래, 이거 할래. 먼저 해. 이런 거는 잘할 수 있지 우리 딸. 아니. 근데 어머니도 약간 좀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오긴 온 것 같아요. 근데 벌써부터 저렇게 아이랑 엄마가 공부 가지고 이렇게 감정 싸움하면 안 되는데 좀 걱정이네요. 서윤이가 생각할 때 수학은 어떤 과목이야? 재미없는 과목. 머리로 생각하고 하는 게 너무 하기 싫어요. 모르겠어. 못 풀겠어? 읽어봤어? 알았어. 똑바로 앉아봐. 엄마 같이 도와줄게. 연필. 엄마가 함께 풀어준다고 한 후에야 겨우 다시 문제풀이를 시작하는 서윤이. 그런데 엄마의 설명을 잘 듣나 싶더니 와, 서연아.
서술형 문제 답을 엄마가 한번 보면서 서연이랑 같이 한번 풀어볼까? 답 찾아볼게 한번. 엄마가 설명을 위해 문제의 답안지를 보는 순간 어떻게 답을 써야 빼꼼히 되는지 고개를 보자. 내밀어 답지를 보고는 베끼기까지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답을 그대로 적고 있어요, 지금. 빠르네요. 굉장히 저도 전 3학년 때부터 했는데 2학년 때부터 한다는 거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요. 지금 엄마 거 이거 보고 썼던 거야? 서연아, 근데 너 무조건 이렇게 보고 쓰면 너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치? 답지를 베낀 서윤이를 차분히 타일러 보지만 잘 설명했으니까는 한번 잘 듣고 한번 해볼 수 있어? 근데 안 봤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치미를 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나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답지 베끼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윤이가 엄마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 네. 안 봤어 하는 게 1학년 답진 않아요. 너무 어렵고 빨리 끝내고 싶어서요. 그래서 엄마가 답지 볼 때 몰래 봐요. 오늘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몰래 본다는 거 보니까. 저는 어머님과 이런 상황 자체를 안 만드셔야 된다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네. 예. 집에서 하루에 연산 문제집과 서술형 문제가 담긴 문제집을 한 장씩 푼다고 하는데요. 푼 문제들을 살펴보니 생각보다 틀린 문제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게다가 쉽게 풀어냈던 연산에서도 몇몇 틀린 문제들이 보였습니다. 매일 엄마와 함께 공부를 해서 그럴까요? 그래도 아직까지 학교 성적은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학교 성적이 좋은데요? 좋아요. 네, 학교 성적이 좋은 편이니까 어머님이 걱정을 좀 내려놓고 좀 편하게 있어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수업 집중은 잘하고 있다는 걸 네, 표현하는 그런 거죠. 지금까지는 제가 서윤이를 옆에서 끼고서 가르쳐갖고 할 수 있게 했는데 서윤이가 혼자서는 전혀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좀 서윤이 혼자서 알아서 문제도 풀고 책도 읽고 제가 옆에서 조금 피드백만 해주는 정도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것에 대해선 열정도 넘치고 집중도 잘하는 서윤이. 하지만 수학 공부만큼은 하기 싫어해서 엄마 속을 태우는데요. 서윤이가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특급 솔루션. 어디 없을까요? 수다학에서 알려주세요. 수학이 너무 싫어서 엄마와 매일매일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서윤이를 만나봤습니다. 일단 서윤이가요, 뭐 수학 문제를 푸는 동안 집중을 못하는 것은 이미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마 몰래 답지도 뺏기고 그리고 뭐 끙끙 앓으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정말 이 공부하는 시간 동안 오히려 이 애간장이 녹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나 저도 같이 보면서 많이 걱정이 됐어요. 막 몸이 아프려고 그러지. 네, 여기가 저도 지금 아파오는데 네, 어린 딸과 엄마가 제대로 된 학습은 아예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쵸. 같고 감정 싸움만 계속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단순 문제풀이밖에 되고 있지 않은 데다가 더 중요한 건 문제를 읽을 의지조차 없는 아이한테 서술형까지 풀라고 하시다 보니까 서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쵸. 네, 이게 지금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다행히도 뭐 학교 성적이 저렇게 나온다는 걸 보니까 이런 걱정은 돼요. 엄마 앞에서만 네. 특히나 더 서윤이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네. 지금 같은 이런 문제집만 푸는 공부하는 이 패턴에서는 그냥 반드시 벗어나야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 다행스러운 건 학교에서 수업 집중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도 잘 나오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게 그나마 다행이기는 해요. 성적을 딱 보니까 이렇게 왜 싸우시지? 잘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네, 문제풀이하는 모습만 봤을 때 이 결과치고는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걸 봐도 이 수학 과목에 있어서의 문제라기보다는 학습 습관에 있어서의 문제라는 걸 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학교 수업이나 우리 수다학 평가는 서윤이가 지금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수긍을 했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고 문제풀이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엄마가 하라는 공부는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걸 내가 왜 자꾸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학습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앞으로는 엄마가 이 집에 와서 하는 이 수학 공부도 서윤이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도록 네. 그렇게 생각하도록 도움을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단호함도 필요하겠지만 재미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평가 결과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요. 20개 문제 중 16개 맞고 4개 틀렸습니다. 네. 잘했죠. 네, 예, 기본은 잘했네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9번, 14번이 시계보기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게 6시 30분을 7시 30분으로 그리고 7시 30분을 8시 30분으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드러났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 알려주면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전에 그 아버지가 그 서머 타임 때 1시간 땡겼을 때 있잖아요. 그때 시계 알려주는 방법이 알려주셨나 봐요. 네. 예, 또 그다음 문제 좀 보겠습니다. 예, 12번 같은 경우는 이제 100가지의 수에 관한 문제였어요. 아직 숫자의 이름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 문제 이제 13번 문제가 이제 짝수와 홀수에 관한 문제였는데 그걸 구분해내지 못했었습니다. 아직 또 그것도 개념 정의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도만 지도해줘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학생이고 또 게다가 곳곳에 서술형 적듯이 풀이 과정을 적어둔 부분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서술형에서도 엄마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실력이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다행이에요. 이렇게 기본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하니까 핵심은 바로 그거네요. 수학을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좀 재미있게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있긴 있습니까, 선생님? 네, 일단은 엄마가 지금 아이를 재미있게 가르치시기는 힘드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도를 중단하시고요. 전문가에게 맡겨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뭐 공부방을 다닌다든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아이가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집중력도 좋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공부방에서 좀 적극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엄마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아이는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서윤이 마음을 좀 더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서윤이가 좋아해서 좀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그런 선생님께 학습을 맡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시면서 함께 하는 선생님이요. 그리고 엄마랑은 좀 게임하듯이 재미있는 놀이 수학을 하는 거예요. 즐거운 시간을 네.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영상에서 보면은 보드 게임을 함께 하시는 네.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때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게임을 하실 때 엄마가 좀 이끌고 가셨어요. 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건 뭐야? 사지?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을 동시에 하시면서 그냥 어머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네. 서윤이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냥 뭐 게임이 끝난다 이렇게만 그래요.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이 져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 승부욕만 길러주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냥 답을 가르쳐주지 마시고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스스로가 생각하게 하면 전략을 짤 수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수학적인 사고력을 재미있게 좀 기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좀 놀이를 통해서 맞아요. 자연적으로 그쵸 수학을 좀 좋아하게 될 수 있거든요. 편하게 배워야 되는데 네. 너무 어머니가 이거 너무 게임 승부욕만 더 커지실까 봐 걱정이에요. 네, 그래서 네. 좀 즐거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이가 스스로 리드하는 법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의나 교과서를 좀 참고를 해서요. 1학년 수준에 맞는 교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교구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간 지각 능력이 좋잖아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서윤이가 네. 그랬으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도형을 직접 그려보고 색칠도 해볼 수도 있고 네. 주사위도 직접 던지면서 숫자끼리 더해보는 것도 함께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좀 다양하고 활동적으로 수학에 좀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아이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또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이 놀이 수학 하듯이 밖으로 나가서 학습을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아, 그럼요. 오. 일단 뭐 박물관에도 한번 가보시고 네. 또 시장에도 가고 또 문화센터 같은 장소에 가서 다양한 체험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체험만 하고 멈추면 그냥 단순한 놀이로 끝나게 되겠죠. 오히려 가서 질문을 하는 거죠. 몇 개일까? 어떤 모양일까? 이런 질문들을 하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 그렇게 말로 풀어냈던 것을 글로 한번 적어보고 좀 전에 했던 그 경험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 네. 서술형 학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야, 완전 신개념이네요. 그러니까 그 놀이 수학하고 서술형 학습을 합쳤잖아요. 네. 최고입니다, 선생님. 아,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수학 스토리텔링 도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엄마랑 같이 읽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수학 개념도 익히고 또 문장을 이해하는 독해력도 쌓아주고 또 같이 퀴즈를 풀다 보면 엄마하고 공동체 의식을 느낄 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재미있게 서술형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요. 서윤이가 지금도 사고력 수학학원은 재밌게 다니고 있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게 수학인지도 모르고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다닌다고 했는데 이런 개념을 집에서도 좀 활용하는 그런 거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뭐 일상에서 수학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질문을 엄마가 하고 뭐 서윤이가 답하는 방법도 사고력 수학의 어떤 연장선 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본다면
뭐 엄마가 30분 후에 전화할 일이 있는데 서윤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30분 후에 시계 보고 또 엄마한테 꼭 알려줘야 돼. 이렇게 하면 시계 보는 연습도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또 귤 같은 거 보면 조각이 나 있으니까 10조각이라고 한다면 엄마가 3조각 먹었으니까 몇 조각 남았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벼운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가벼운 일상생활에서도 수학도 이런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런 포장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수학 공부가 아니라 어떤 활동이나 대화로 포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뭐 동영상을 활용하는 것도 또 수학 공부 아닌 것처럼 또 포장할 수 있겠고요. 아, 그거는 좀 포장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공부인데, 엄마? 그럴 것 같은데. 애들이 다 알아요. 네. 아마 이 눈치가 빨라서 알긴 알겠지만 그래도 문제집 푸는 것보다는 아마 재미있게 그렇죠. 맞아요. 생활에서 습득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장이 또 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나 초등생을 위한 동영상 혹은 뭐 또 짧은 클립들을 좀 틀어주고 또 흥미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책상에 앉는 습관도 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단기적이긴 하지만 학습을 했을 때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또 보상을 줘서 이런 거부하는 습관도 잡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윤이도 바뀌어야 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바뀌어야 되는 거는 부모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의 변화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일단은 어머님이 원하는 건 그거라고 하셨어요. 혼자 공부하고 진짜 좀 혼자 좀 스스로 책도 읽고 이런 모습을 좀 보고 싶다 하셨는데 어머님을 위한 조언도 들려주세요. 네, 이제 학습 습관을 잡는 데 있어서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물론 공부할 때는 유하고 재미있게 해야 되겠지만 습관을 잡을 때만큼은 해야 할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단호함이 필요하죠. 이런 부분이 엄마가 잘 기억하고 적용이 된다면 알아서 잘하는 성격이거든요. 서윤이가 아마 훌륭하게 성장할 겁니다. 네. 엄마가 그만하자고 하니까 서윤이가 오히려 펜을 잡고 책 보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걸 보면 습관 잡는데 단호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네. 있죠. 단호하게 해서 일단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로 환기시켜 주시고 또 앞서 나온 재미있는 놀이 수학들로 흥미를 올려주면 서서히 학습 습관이 잘 잡힐 겁니다. 쉬운 문제로 또 100점 맞는 성공 경험을 자꾸 시켜주는 것도 좋겠죠. 또 보드게임 할 때도 엄마가 조금 급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드게임 할 때뿐만 아니라 학습 전반에 있어서도 생각할 시간을 좀 충분히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그래요. 이런 문제도 어머님이 직접 막 읽으셨잖아요. 네. 물론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아이는 엄마 하기 나름이거든요. 지금부터 아이와 함께 다양한 놀이 수학과 또 수학적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수학에 대한 자극을 해주신다면 서윤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금방 길러질 겁니다. 만약 이마저도 자신이 없으시다면 당분간은 아이를 그냥 편하게, 엄마도 편하게 공부해서 좀 자유로워지고 아직 저학년이니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기다리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서윤이가 이 기초가 튼튼해서 좀 마음에 놓였어요. 맞아요. 앞으로는 이 놀이 수학을 통해서 더 즐겁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놀이 수학에 대해서 좀 일가견이 있어서 좀 몇 개 알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얘기 좀 해주고 싶네요. 예. 지금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게 있어요? 지금요? 네.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실 줄 몰랐는데. 아니 준비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머님, 그 검색 좀 하세요. 미안합니다. 그냥 던져봤는데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은요 정말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안타깝게도 수학을 정말 싫어라 하는 우리 서윤이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수학이 싫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렵게 문제 푸는 거에서 벗어나서 좀 새롭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다 보면 분명히 수학이 조금은 좀 만만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싫은 것만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어머니도 그리고 우리 서윤이도 수학에 대한 공부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그런 날이 빨리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수학에서는요, 수학에 대한 거부감을 좀 줄이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솔루션 주신 우리 세 분 선생님 그리고 이리 씨 고맙습니다. 저희 수학은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 텐데요.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올게요.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은 저희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라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학 출연 즐거웠고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솔루션대로 서윤이 잘 지도해서 수학에 흥미를 갖고 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